스키너는 강화물과 벌을 통해서 행동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스키너는 어떻게 해야 강화가 더 잘 되는가?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연구를 했고 강화 계획이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강화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강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화 스케줄이라고 하면 더 잘 이해됩니다. 계획이라는 단어보다 스케줄이라는 단어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영어로는 스케줄인데 왜 한국 교육학자들은 이걸 계획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강화 스케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연속 강화 스케줄과 간헐 강화 스케줄로 나눌 수 있어요. 연속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보상 한 번, 이렇게 행동을 강화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엄마가 100원씩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연속 강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키너 상자 실험에서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배달됐었죠. 이게 바로 연속 강화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물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연속 강화 스케줄은 강화 효과가 좋을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보상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주어질 경우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학에 한계 효용의 법칙이란 게 있죠. 예컨대 여러분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처음에 먹으면 만족감이 높죠. 그런데 그 음식을 매일 먹는다고 해봐요. 처음에는 만족감이 높았지만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리거든요. 여러분의 만족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떨어지니까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을 계속 주다가 안 주게 되면 바로 속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속어라는 것은 행동이 사라지는 걸 말해요. 소멸된다는 거죠. 수학 문제를 계속 풀다가 엄마가 돈을 이제 더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선 더 이상 수학 문제를 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차라리 돈을 애초에 안 주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강화시켜주고 싶다고 하면 연속 강화 스케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간헐 강화 스케줄입니다. 간헐이라는 단어의 뜻은 뜨문뜨문 시간 간격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헐 강화 스케줄 방식에선 보상을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띄엄띄엄 주느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상 횟수 기준으로 보상을 주는 걸 비율 스케줄이라고 하고요. 시간 간격으로 보상을 주는 것을 간격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고정 비율 강화 스케줄은 정확한 고정적 비로 보상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에 가면 커피 한 잔을 구매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10잔을 마셔야 한 잔을 무료로 주죠. 10잔씩 마시면 한 잔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한 잔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10잔을 사 마시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고정비는 10대 1이 되겠죠. 고정적으로 10대 1의 비로 무료 커피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 이 무료 커피가 강화물로 작용하여 커피를 더 사 마시게 된다는 것이 바로 고정 비율 강화 스케줄입니다. 변동 비율 강화 스케줄 방식은 보상이 오는 횟수가 고정된 비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또가 변동 비율 강화 스케줄에 적합한 예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할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로또를 계속 사고 또 삽니다. 왜 살까요? 비록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언젠가 혹시 누군가는 당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당첨이
나에게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로또를 계속 사게 만들어요. 바로 이 점이 변동 비율 강화 스케줄의 대단한 강점이에요. 확률이 낮더라도 보상이 클 경우, 또 그 보상이 나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로또를 계속 사게 만드는 거예요. 고정 간격 강화 스케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보상을 주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가장 잘 활용한 예는 제 생각엔 애니팡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니팡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때 전 애니팡을 달고 살았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애니팡에선 게임을 한 번씩 할 수 있게 해주는 하트를 15분이 지날 때마다 한 개씩 줘요. 이놈의 하트 때문에 게임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변동 간격 강화 스케줄은 보상이 주어지는 간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항상 변동이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근처 마트에 가면 가끔씩 타임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바나나가 원래 4,000원이었는데 이걸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30분만 세일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벤트가 간헐적으로 있게 되면 여기 마트에 계속 가게 됩니다. 타임 세일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트에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간헐 강화 스케줄에 4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스케줄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변동 비율 스케줄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이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로또를 사는 겁니다. 변동 비율 스케줄은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인간은 나쁜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술 마시는 게 나쁘다는 거 알고 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은 수정되어야 하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바탕으로 나쁜 행동을 수정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행동 수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행동 수정 이론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치료법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알코올 중독처럼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행동 수정 이론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환경을 통제해줘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주위에 술병을 보이게 놔두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술을 보면 마시고 싶어 하니까요. 행동 수정 이론 기반의 치료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하나는 토큰 경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마시는 술의 양을 조절하도록 이 사람들한테 토큰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가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을 토큰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예컨대 하루에 토큰을 2개 쓸 수 있다고 하면 술을 딱 2잔만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토큰 2개와 술 2잔과 서로 바꾸는 거죠. 시장에서처럼요. 이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술을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 토큰 경제 원리를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잘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숙제를 잘하거나 수업 태도가 좋거나 성과가 좋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가 일정 수량이 모이면 이걸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과자를 바꿔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숙제도 열심히 하고 수업 참여 태도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는 걸 보면서 행동주의 이론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